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다이어트라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에 관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굶고 또 굶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을 뺄 수는 없을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수년간 뷰티와 헬스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수십만 구독자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주고 마침내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식품 브랜드까지 만들어낸 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다이어트가 고통이 아닌 즐거운 자기관리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저희의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또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답은 바로 피부 관리와 제품 리뷰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들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그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3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제품 리뷰에만 매달리며 기나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그는 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 딱 1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1년 뒤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취업하겠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함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된다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마지막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결국 그의 진심은 통했고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가 어느 날 화장품이 아닌 식단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미 성공한 분야가 아닌 낯설고 어려운 식품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그의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면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제품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다른 제품에는 배타적인 시선을 갖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또 다른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 바로 식단과 영양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선식품은 유통기한도 짧고 포장도 까다로우며 제조업체를 설득하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문전박대와 높은 진입장벽에 부딪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던 그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제조업체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식사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그의 철학이 담긴 구체적인 다이어트 비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속도입니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0.5kg, 많아야 1kg 정도를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달에 5kg, 10kg씩 급격하게 빼는 것은 근육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특히 극도로 비만한 상태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몸의 지방을 한 겹 한 겹 벗겨낸다는 느낌으로 서서히 접근해야 해요. 현상 없이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바로 설탕과 튀김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적게 먹으면 괜찮다고 위안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력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인 셈이죠.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튀긴 치킨 대신 구운 치킨을, 그리고 양념 소스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삼겹살은 단백질보다 지방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삼겹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딱 한 가지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포화지방과 탄수화물이 만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훨씬 더 쉽게 저장합니다. 고기와 밥을 함께 먹으면 살찐다는 말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는 밥양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달콤한 쌈장 대신 와사비나 소금을 살짝 찍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살이나 갈매기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이어트 중에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치팅 메뉴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통밀빵이나 메밀면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운동 후 탄수화물을 보충해줘야 하는 리피드데이에는 메밀소바 같은 음식이 오히려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점심 식사,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 즉 밀프렙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 음식 중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1순위로 꼽히는 제육볶음과 돈가스. 안타깝게도 다이어트 기간에는 잠시 이별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제육볶음은 앞다리살을 사용해 지방 자체는 괜찮을 수 있지만 맛을 내기 위해 상상 이상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돈가스는 어떨까요? 튀김옷이 흡수하는 기름과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는 데미그라스 소스의 조합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만약 돈가스를 드셔야 한다면 소스 없이 와사비만 곁들여 양심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포케를 추천합니다. 현미밥이나 샐러드 위에 신선한 연어, 닭가슴살, 새우 등을 올린 포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완벽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또 다른 훌륭한 선택지는 서브웨이입니다. 로스트 치킨이나 로티세리 치킨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소스는 올리브 오일이나 후추 정도로 가볍게 선택하면 맛있고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이제 하루의 시작, 아침 식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지만 이는 점심과 저녁의 과식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최고의 아침 식단은 바로 통곡물 베이글과 그릭 요거트의 조합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릭 요거트와 일반 요거트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훨씬 더 많이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질감을 꾸덕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비교적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갓 데운 통곡물 베이글을 반으로 갈라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크림치즈처럼 듬뿍 바릅니다. 이때 설탕 대신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달콤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을 병행한다면 여기에 닭가슴살 슬라이스를 추가해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는 어떨까요? 단기적인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평생의 식습관으로 삼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루의 마지막 관문, 저녁 식사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긴장이 풀리면서 식욕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의 성패는 저녁 식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의 저녁 식단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점심에 추천했던 포케나 닭가슴살과 현미밥 같은 건강한 식단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하루 총 섭취량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든든하고 건강하게 챙겨 먹음으로써 저녁의 과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보디빌더들 사이에서는 도심 속 수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약속과 유혹을 멀리하고 청렴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회식이나 약속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은 맥주보다는 소주나 위스키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칼로리 자체는 맥주가 낫지만 마시는 양을 조절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주는 단백질 위주로 예를 들어 회나 구운 고기 등을 선택하고 과일 안주를 먹더라도 샤인머스켓이나 망고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퍽퍽한 닭가슴살과 맛없는 채소를 매일 먹어야 하는 고통을 덜어줄 비밀 병기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저칼로리 소스와 무설탕 시즈닝입니다. 최근에는 데리야끼, 돈가스, 머스타드 등 다양한 맛의 저칼로리 소스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100g당 30칼로리 수준으로 닭가슴살에 듬뿍 뿌려 먹어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치즈맛, 칠리맛, 갈릭맛 등 다양한 시즈닝 가루는 밋밋한 식단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밥에 살짝 뿌려 먹거나 닭가슴살에 버무려 먹으면 다이어트가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전문가의 경험과 철학을 통해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배우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게 굶는 대신 맛있고 지혜롭게 먹는 즐거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다이어트라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에 관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굶고 또 굶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을 뺄 수는 없을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수년간 뷰티와 헬스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수십만 구독자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주고 마침내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식품 브랜드까지 만들어낸 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다이어트가 고통이 아닌 즐거운 자기관리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저희의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또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답은 바로 피부 관리와 제품 리뷰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들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그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3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제품 리뷰에만 매달리며 기나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그는 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 딱 1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1년 뒤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취업하겠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함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된다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마지막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결국 그의 진심은 통했고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가 어느 날 화장품이 아닌 식단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미 성공한 분야가 아닌 낯설고 어려운 식품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그의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면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제품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다른 제품에는 배타적인 시선을 갖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또 다른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 바로 식단과 영양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선식품은 유통기한도 짧고 포장도 까다로우며 제조업체를 설득하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문전박대와 높은 진입장벽에 부딪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던 그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제조업체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식사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그의 철학이 담긴 구체적인 다이어트 비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속도입니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0.5kg, 많아야 1kg 정도를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달에 5kg,
10kg씩 급격하게 빼는 것은 근육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특히 극도로 비만한 상태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몸의 지방을 한 겹 한 겹 벗겨낸다는 느낌으로 서서히 접근해야 해요. 현상 없이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바로 설탕과 튀김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적게 먹으면 괜찮다고 위안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력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인 셈이죠.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튀긴 치킨 대신 구운 치킨을, 그리고 양념 소스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삼겹살은 단백질보다 지방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삼겹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딱 한 가지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포화지방과 탄수화물이 만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훨씬 더 쉽게 저장합니다. 고기와 밥을 함께 먹으면 살찐다는 말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는 밥양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달콤한 쌈장 대신 와사비나 소금을 살짝 찍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살이나 갈매기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이어트 중에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치팅 메뉴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통밀빵이나 메밀면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운동 후 탄수화물을 보충해줘야 하는 리피드데이에는 메밀소바 같은 음식이 오히려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점심 식사,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 즉 밀프렙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 음식 중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1순위로 꼽히는 제육볶음과 돈가스. 안타깝게도 다이어트 기간에는 잠시 이별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제육볶음은 앞다리살을 사용해 지방 자체는 괜찮을 수 있지만 맛을 내기 위해 상상 이상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돈가스는 어떨까요? 튀김옷이 흡수하는 기름과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는 데미그라스 소스의 조합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만약 돈가스를 드셔야 한다면 소스 없이 와사비만 곁들여 양심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포케를 추천합니다. 현미밥이나 샐러드 위에 신선한 연어, 닭가슴살, 새우 등을 올린 포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완벽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또 다른 훌륭한 선택지는 서브웨이입니다. 로스트 치킨이나 로티세리 치킨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소스는 올리브 오일이나 후추 정도로 가볍게 선택하면 맛있고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이제 하루의 시작, 아침 식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지만 이는 점심과 저녁의 과식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최고의 아침 식단은 바로 통곡물 베이글과 그릭 요거트의 조합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릭 요거트와 일반 요거트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훨씬 더 많이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질감을 꾸덕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비교적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갓 데운 통곡물 베이글을 반으로 갈라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크림치즈처럼 듬뿍 바릅니다. 이때 설탕 대신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달콤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을 병행한다면 여기에 닭가슴살 슬라이스를 추가해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는 어떨까요? 단기적인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평생의 식습관으로 삼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루의 마지막 관문, 저녁 식사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긴장이 풀리면서 식욕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의 성패는 저녁 식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의 저녁 식단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점심에 추천했던 포케나 닭가슴살과 현미밥 같은 건강한 식단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하루 총 섭취량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든든하고 건강하게 챙겨 먹음으로써 저녁의 과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보디빌더들 사이에서는 도심 속 수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약속과 유혹을 멀리하고 청렴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회식이나 약속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은 맥주보다는 소주나 위스키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칼로리 자체는 맥주가 낫지만 마시는 양을 조절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주는 단백질 위주로 예를 들어 회나 구운 고기 등을 선택하고 과일 안주를 먹더라도 샤인머스켓이나 망고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퍽퍽한 닭가슴살과 맛없는 채소를 매일 먹어야 하는 고통을 덜어줄 비밀 병기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저칼로리 소스와 무설탕 시즈닝입니다. 최근에는 데리야끼, 돈가스, 머스타드 등 다양한 맛의 저칼로리 소스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100g당 30칼로리 수준으로 닭가슴살에 듬뿍 뿌려 먹어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치즈맛, 칠리맛, 갈릭맛 등 다양한 시즈닝 가루는 밋밋한 식단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밥에 살짝 뿌려 먹거나 닭가슴살에 버무려 먹으면 다이어트가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전문가의 경험과 철학을 통해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배우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게 굶는 대신 맛있고 지혜롭게 먹는 즐거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다이어트라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에 관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굶고 또 굶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을 뺄 수는 없을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수년간 뷰티와 헬스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수십만 구독자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주고 마침내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식품 브랜드까지 만들어낸 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다이어트가 고통이 아닌 즐거운 자기관리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저희의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또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답은 바로 피부 관리와 제품 리뷰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들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그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3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제품 리뷰에만 매달리며 기나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그는 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 딱 1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1년 뒤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취업하겠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함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된다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마지막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결국 그의 진심은 통했고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가 어느 날 화장품이 아닌 식단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미 성공한 분야가 아닌 낯설고 어려운 식품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그의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면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제품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다른 제품에는 배타적인 시선을 갖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또 다른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 바로 식단과 영양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선식품은 유통기한도 짧고 포장도 까다로우며 제조업체를 설득하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문전박대와 높은 진입장벽에 부딪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던 그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제조업체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식사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그의 철학이 담긴 구체적인 다이어트 비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속도입니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0.5kg, 많아야 1kg 정도를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달에 5kg, 10kg씩 급격하게 빼는 것은 근육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특히 극도로 비만한 상태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몸의 지방을 한 겹 한 겹 벗겨낸다는 느낌으로 서서히 접근해야 해요. 현상 없이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바로 설탕과 튀김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적게 먹으면 괜찮다고 위안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력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인 셈이죠.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튀긴 치킨 대신 구운 치킨을, 그리고 양념 소스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삼겹살은 단백질보다 지방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삼겹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딱 한 가지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포화지방과 탄수화물이 만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훨씬 더 쉽게 저장합니다. 고기와 밥을 함께 먹으면 살찐다는 말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는 밥양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달콤한 쌈장 대신 와사비나 소금을 살짝 찍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살이나 갈매기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이어트 중에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치팅 메뉴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통밀빵이나 메밀면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운동 후 탄수화물을 보충해줘야 하는 리피드데이에는 메밀소바 같은 음식이 오히려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점심 식사,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 즉 밀프렙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 음식 중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1순위로 꼽히는 제육볶음과 돈가스. 안타깝게도 다이어트 기간에는 잠시 이별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제육볶음은 앞다리살을 사용해 지방 자체는 괜찮을 수 있지만 맛을 내기 위해 상상 이상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돈가스는 어떨까요? 튀김옷이 흡수하는 기름과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는 데미그라스 소스의 조합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만약 돈가스를 드셔야 한다면 소스 없이 와사비만 곁들여 양심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포케를 추천합니다. 현미밥이나 샐러드 위에 신선한 연어, 닭가슴살, 새우 등을 올린 포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완벽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또 다른 훌륭한 선택지는 서브웨이입니다. 로스트 치킨이나 로티세리 치킨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소스는 올리브 오일이나 후추 정도로 가볍게 선택하면 맛있고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이제 하루의 시작, 아침 식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지만 이는 점심과 저녁의 과식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최고의 아침 식단은 바로 통곡물 베이글과 그릭 요거트의 조합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릭 요거트와 일반 요거트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훨씬 더 많이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질감을 꾸덕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비교적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갓 데운 통곡물 베이글을 반으로 갈라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크림치즈처럼 듬뿍 바릅니다. 이때 설탕 대신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달콤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을 병행한다면 여기에 닭가슴살 슬라이스를 추가해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는 어떨까요? 단기적인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평생의 식습관으로 삼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루의 마지막 관문, 저녁 식사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긴장이 풀리면서 식욕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의 성패는 저녁 식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의 저녁 식단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점심에 추천했던 포케나 닭가슴살과 현미밥 같은 건강한 식단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하루 총 섭취량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든든하고 건강하게 챙겨 먹음으로써 저녁의 과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보디빌더들 사이에서는 도심 속 수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약속과 유혹을 멀리하고 청렴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회식이나 약속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은 맥주보다는 소주나 위스키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칼로리 자체는 맥주가 낮지만 마시는 양을 조절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주는 단백질 위주로 예를 들어 회나 구운 고기 등을 선택하고 과일 안주를 먹더라도 샤인머스켓이나 망고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퍽퍽한 닭가슴살과 맛없는 채소를 매일 먹어야 하는 고통을 덜어줄 비밀 병기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저칼로리 소스와 무설탕 시즈닝입니다. 최근에는 데리야끼, 돈가스, 머스타드 등 다양한 맛의 저칼로리 소스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100g당 30칼로리 수준으로 닭가슴살에 듬뿍 뿌려 먹어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치즈맛, 칠리맛, 갈릭맛 등 다양한 시즈닝 가루는 밋밋한 식단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밥에 살짝 뿌려 먹거나 닭가슴살에 버무려 먹으면 다이어트가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전문가의 경험과 철학을 통해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배우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게 굶는 대신 맛있고 지혜롭게 먹는 즐거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다이어트라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에 관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굶고 또 굶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을 뺄 수는 없을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수년간 뷰티와 헬스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수십만 구독자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주고 마침내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식품 브랜드까지 만들어낸 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다이어트가 고통이 아닌 즐거운 자기관리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저희의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또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첫발을 내디딜 때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답은 바로 피부 관리와 제품 리뷰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들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그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3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제품 리뷰에만 매달리며 기나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그는 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 딱 1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 1년 뒤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취업하겠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박함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된다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마지막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결국 그의 진심은 통했고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가 어느 날 화장품이 아닌 식단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미 성공한 분야가 아닌 낯설고 어려운 식품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그의 가치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면 다른 회사의 제품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제품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다른 제품에는 배타적인 시선을 갖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진정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또 다른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 바로 식단과 영양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선식품은 유통기한도 짧고 포장도 까다로우며 제조업체를 설득하는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문전박대와 높은 진입장벽에 부딪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독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던 그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제조업체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식사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자, 이제 그의 철학이 담긴 구체적인 다이어트 비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속도입니다. 다이어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0.5kg, 많아야 1kg 정도를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 달에 5kg, 10kg씩 급격하게 빼는 것은 근육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건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특히 극도로 비만한 상태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몸의 지방을 한 겹 한 겹 벗겨낸다는 느낌으로 서서히 접근해야 해요. 현상 없이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바로 설탕과 튀김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것을 넘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더 많은 음식을 갈망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적게 먹으면 괜찮다고 위안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의지력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인 셈이죠.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튀긴 치킨 대신 구운 치킨을, 그리고 양념 소스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삼겹살은 단백질보다 지방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삼겹살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딱 한 가지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포화지방과 탄수화물이 만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훨씬 더 쉽게 저장합니다. 고기와 밥을 함께 먹으면 살찐다는 말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는 밥양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달콤한 쌈장 대신 와사비나 소금을 살짝 찍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살이나 갈매기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이어트 중에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치팅 메뉴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통밀빵이나 메밀면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운동 후 탄수화물을 보충해줘야 하는 리피드데이에는 메밀소바 같은 음식이 오히려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인 점심 식사,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매일 도시락을 싸는 것, 즉 밀프렙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 음식 중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 1순위로 꼽히는 제육볶음과 돈가스. 안타깝게도 다이어트 기간에는 잠시 이별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제육볶음은 앞다리살을 사용해 지방 자체는 괜찮을 수 있지만 맛을 내기 위해 상상 이상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돈가스는 어떨까요? 튀김옷이 흡수하는 기름과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는 데미그라스 소스의 조합은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만약 돈가스를 드셔야 한다면 소스 없이 와사비만 곁들여 양심을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포케를 추천합니다. 현미밥이나 샐러드 위에 신선한 연어, 닭가슴살, 새우 등을 올린 포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완벽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또 다른 훌륭한 선택지는 서브웨이입니다. 로스트 치킨이나 로티세리 치킨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소스는 올리브 오일이나 후추 정도로 가볍게 선택하면 맛있고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이제 하루의 시작, 아침 식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르지만 이는 점심과 저녁의 과식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최고의 아침 식단은 바로 통곡물 베이글과 그릭 요거트의 조합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릭 요거트와 일반 요거트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훨씬 더 많이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질감을 꾸덕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비교적 편안하게 먹을 수 있죠. 갓 데운 통곡물 베이글을 반으로 갈라 꾸덕한 그릭 요거트를 크림치즈처럼 듬뿍 바릅니다. 이때 설탕 대신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달콤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을 병행한다면 여기에 닭가슴살 슬라이스를 추가해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먹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는 어떨까요? 단기적인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했을 때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평생의 식습관으로 삼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루의 마지막 관문, 저녁 식사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긴장이 풀리면서 식욕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의 성패는 저녁 식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의 저녁 식단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점심에 추천했던 포케나 닭가슴살과 현미밥 같은 건강한 식단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하루 총 섭취량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든든하고 건강하게 챙겨 먹음으로써 저녁의 과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보디빌더들 사이에서는 도심 속 수도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약속과 유혹을 멀리하고 청렴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회식이나 약속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은 맥주보다는 소주나 위스키를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칼로리 자체는 맥주가 낮지만 마시는 양을 조절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주는 단백질 위주로 예를 들어 회나 구운 고기 등을 선택하고 과일 안주를 먹더라도 샤인머스켓이나 망고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퍽퍽한 닭가슴살과 맛없는 채소를 매일 먹어야 하는 고통을 덜어줄 비밀 병기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저칼로리 소스와 무설탕 시즈닝입니다. 최근에는 데리야끼, 돈가스, 머스타드 등 다양한 맛의 저칼로리 소스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100g당 30칼로리 수준으로 닭가슴살에 듬뿍 뿌려 먹어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치즈맛, 칠리맛, 갈릭맛 등 다양한 시즈닝 가루는 밋밋한 식단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밥에 살짝 뿌려 먹거나 닭가슴살에 버무려 먹으면 다이어트가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전문가의 경험과 철학을 통해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배우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게 굶는 대신 맛있고 지혜롭게 먹는 즐거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다이어트라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에 관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굶고 또 굶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건강하게 살을 뺄 수는 없을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수년간 뷰티와 헬스 분야를 깊이 파고들어 수십만 구독자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주고 마침내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식품 브랜드까지 만들어낸 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다이어트가 고통이 아닌 즐거운 자기관리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저희의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또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때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답은 바로 피부 관리와 제품 리뷰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분야를 파고들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그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3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제품 리뷰에만 매달리며 기나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야 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그는 부모님께 약속했습니다.